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항공공학부 17학번 조민형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시나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 마주했던 다리입니다. 결국 저는 이 다리를 끝내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리 전체에 온통 비둘기가 가득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문득 우리에게 이러한 혐오감을 심어주고 도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둘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저처럼 비둘기가 무섭거나 더러워서 비둘기가 가득한 다리를 건너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비둘기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주제는 바로 비둘기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비둘기가 많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많아진 것에 대해 많은 가설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생기게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때 당시 올림픽을 기념하여 비둘기 3,000마리를 방사하였는데, 이때 이후로 비둘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도 비둘기 3,000마리를 방사하는 등 옛날에는 각종 행사에서 비둘기를 많이 방사하고는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둘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비둘기들의 서식지와 관련해 있습니다. 비둘기들은 흙이 없는 바위를 선호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1988년 이후로 산업화의 상당한 진척으로 땅에는 콘크리트가 포장되었고 각종 건물들이 세워졌습니다. 비둘기들에게는 최적의 서식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비둘기는 연 1회에서 2회 정도 산란을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번식횟수가 5에서 6회로 증가하였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겨울에도 번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몇 년 사이 비둘기의 수는 30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로 자연에 있던 비둘기들이 자연에서 도망쳐 도시에 유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최근 비둘기는 그 수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산성의 성질을 가진 배설물이 도시의 건축물, 동상 등을 부식시키거나 진균류, 조류 인플루엔자 등을 일으키는 등 사람에게 해로운 생물임이 밝혀졌고, 결국 정부는 2009년부터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바젤대학교 연구진은 이 비둘기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먹이를 줄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비둘기들은 먹이가 부족하면 짝짓기를 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혹시 왜 비둘기는 겁이 없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 사진은 건국대학교 청심대입니다. 건국대를 걷다 보시면 곳곳에서 비둘기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이러한 비둘기들은 사람들에게 겁조차 같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만 봐도 사람들이 접근하면 금방 도망가 버리지만 이 비둘기들은 사람들을 봐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에 대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왜 비둘기들은 겁이 없을까입니다. 비둘기는 사람들한테 진짜 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비둘기를 보고 도망치는 현상도 있는데요. 1988년부터 비둘기가 늘기 시작했으니까 현재 2020년까지 총 3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둘기는 학습을 통해 진화하였습니다. 동물이 뭔 학습을 하냐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생각보다 매우 똑똑한 동물입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비둘기는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와 비슷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학도 이용할 줄 안다고 합니다. 비둘기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보니까 1보다 2가 많고 2보다 3이 많다와 같은 기초적인 수학을 깨우친 것이었습니다. 또한 비둘기는 일반 조류와는 다르게 시공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도 인지할 수 있었고 자연 인공 사물사진 128장을 16가지 범주로 분류해낸 실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게이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3세 유아보다 비둘기가 더 뛰어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둘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게다가 비둘기들은 도시에 떨어진 자신들의 먹이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인간을 적이 아닌 공생관계로 본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비둘기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비둘기의 지능이 높다는 점, 그리고 비둘기가 사람을 적이 아닌 공생관계로 본다는 점, 그리고 비둘기가 학습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비둘기가 인간을 겁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비둘기가 걸을 때 머리를 앞뒤로 까닥이는 이유입니다. 비둘기가 걸을 때 머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가설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가설로 포식자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가설입니다. 비둘기는 맹금을 매우 두려워해서 항상 포식동물이 공격해오지 않을까 경계합니다. 머리 양옆에 눈이 붙어있어 시야가 아주 넓지만 머리를 앞뒤로 까닥이면서 시야를 더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앞뒤로 까닥이는 이유에 대한 두 번째 가설은 비둘기의 머리는 앞으로만 움직이고 그 밑에 있는 몸통이 움직인다는 주장입니다. 1970년대 독일 과학자들은 비둘기를 촬영해 그 움직임을 한 장 한 장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비둘기는 걸을 때 머리를 먼저 내밀고 그 다음에 머리를 고정시킨 채 몸이 따라옵니다. 이때 머리보다 상대적으로 큰 몸통이 앞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가 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둘기 목에 깁스를 하면 비둘기는 걷지 못할까요?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각각 다른데 한 학자는 깁스를 해도 걸을 수는 있지만 깁스를 하지 않은 비둘기가 전진하기 위한 추진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깁스를 한 비둘기보다 더 빨리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여러 개로 이뤄진 목뼈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목 움직임이 제한된 비둘기는 걷지 못하고 곧 죽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지만 조류의 신체는 날개에 특화되어 있어 목에 깁스를 하면 두 다리로 걷는 데에 제한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통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비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비둘기에 대한 궁금증들이 조금은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